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8월 50대 A씨는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자그마치 현금 1억 1천만 원이 비닐에 쌓인 채 붙어 있었던 겁니다. A씨는 이 돈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전 돈의 주인이 밝혀졌는데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발견된 1억 원은요, 고인이 생전 처분한 보험금 등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 업체는 돈다발이 비닐에 쌓여 있는데 이걸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유족 역시 김치냉장고에 현금 다발 붙여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돈의 주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유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속인들이 그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서 그 유족이나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 또 돈다발을 신고한 구매자에게도 유실물법에 따라서 5%에서 20% 정도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유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했으면 이런 행위를 했을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이 많은 분도 아니고 혼자 계신 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렇게 숨겨 놓았고 그러고 나서 쓸쓸히 사망하셨을 걸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관련 상담도 많이 있죠? 네, 요즘에 정말 상담 많이 하십니다. 보유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계시는데 네.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처분하려면 양도세도 굉장히 부담이 그러게요.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포기하고 보유를 하자. 보유세 부담이 되더라도 또는 이제 증여 쪽이나 상속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게요.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증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준비된 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딸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번 돈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오르기 4년 전 보유 중이던 아파트 하나를 반만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딸은 막 사회초년생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기엔 재산이 많지 않았고 나중에 월급을 잘 모으면 나머지 지분을 증여해 주려는 계획이었죠. 그 후 아파트 가격, 전셋값도 치솟았습니다. 얼마 전 세입자가 바뀌어서 전세 상승분 2억을 받고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 부동산으로 전화를 해서 전세 상승분 중 1억은 내 몫인데 왜 엄마에게 다 줬냐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증여를 할 때는 엄마가 알아서 다 쓰지 왜 주냐고 하더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큰딸에게 증여를 해준 게 저의 큰 실수 같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네. 전세금 오른 거 2억 받은 거는 이제 반은 내 거다. 내 몫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이렇게 거였습니다. 나왔군요. 네. 예. 사실 이제 이런 거 고민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네. 상담을 하는데요. 자, 센터장님, 증여 취소가 되겠습니까? 네, 사례자 경우를 살펴보면 부동산 지분 중에 일부를 이제 증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간이 이제 3개월인데 네. 이제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거나 달러부터 반환을 받으면 이제 증여세 부담 없이 별도 증여를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증여한 지가 이미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달러부터 합의가 잘 돼서 돌려받더라도 별도의 이제 증여세는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전세금 1억 달라고 하는 딸이 증여를 취소하자고 하면 취소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죠. 취소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경우에 지금 뭐 금전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의 경우 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아까 3개월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 네. 말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신고 기간 이내에 다시 증여해 주신 분에게 반환을 해버리면 이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증여로 봐서 또 과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이제 재산에 따라서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법규로 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전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것이 쉽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증여해주고 다시 반환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제 증여세 회피 목적이나 과세관청에서도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제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판례에서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뭐 딸이 취소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네, 드리는 그렇죠. 말씀인데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해서 다시 받으면은 재증여에 대한 부담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네. 금전은 그렇지 않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도 네. 금전 증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이 문제가 없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증여 취소했다 이러면서 그렇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또 오고 가는데 네. 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면 네. 정말 파악하기도 또 쉽지가 않죠. 네. 이게 이제 재산을 받을 때는 굉장히 부모님한테 고마운데 네. 이게 지금 마음이 바뀐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녀할 때 이제 증여를 할 때 어떻게 조건을 붙이면서 하면 네.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증여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증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부양 조건을 붙인다든지 네. 뭐 이렇다면 부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해서 뭐 소송을 내고 증여 취소를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증여세하고 뭐 취득세를 돌려받는 것은 그 이제 돌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로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낸 세금까지 그걸 취소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라는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을 원천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이후의 효력만 없애니까 네, 네. 증여세, 취득세 낸 것은 못 돌려받는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효도계약서 관심 있는 분 네,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그러니까 의무 이행 조건을 붙여서 네.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네. 이걸 없앨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도 아들한테 절세하겠다고 증여를 해줬더니 아들이 이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유용자금으로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요. 결국 아들을 겨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아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제 신탁을 하고 네.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때는 어머님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네. 신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신탁을 하면서 네. 아들 명의로 주면서 여기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면서 네. 그게 본인이 재산이 되기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이후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제한을 두게 그렇습니다. 증여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 사례에서도 나중에 이 계약을 했는데도 또 대출 받겠다 왔는데 네. 이게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개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네. 대출을 못 받았던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도계약서를 써서 당사자 간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또 뭐 서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아예 이렇게 조건을 정해서 신탁을 하면 네.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마가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어머니 동의서 가져와라.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한다는 예. 거군요. 네. 예, 자 사전 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게 신탁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른다고 전망이 되신다면 사전에 이제 증여 목적으로, 절세 목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지만 또 젊은 나이에 이제 재산을 받다 보면 아까 그 사례자처럼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족이 전부 다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증여를 해준 경우에 나중에 한 1, 2, 10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늘린 자녀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거의 다 탕진하거나 네네.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한다고 없애버리거나 네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뭐 효도계약서 뭐 이걸 떠나서 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과연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신탁을 증여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신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해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위험 네. 그것까지 좀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현명한 좀 증여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는 분들에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